그리고 상당히 많이 질문을 준비해 오셨어요. 다 질문해 줘 가세요.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공부를 했어요. 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가고 싶은데 어쨌든 그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돈이죠. 돈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높았으면 저축을 하라고 했어요. 저 네. 어렸을 때는 무조건 돈 받으면 저축, 통장에 네, 무조건 네, 넣어라.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좀 지났잖아요. 저금리 시대였었고 그러면은 나는 돈을 뭘로 모아야 돼? 주식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남들 다 하는 코인을 해야 되나? 근데 코인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또 저축하자니 금리가 너무 낮아서 돈이 안 써요. 이런 종잣돈, 그러니까 목돈 마련을 위해서 요즘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좋을까요? 사회 초년생들은 빨리 모으는 게 목표잖아요. 빨리 모아서 결혼 자금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요. 모으고 싶은데 안 모으니까 네. 나 안 되겠다니까 써버리게 되더라고요. 소비를 하거나 돈을 고위험 자산으로 운용을 한다라는 거죠.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주식이 고위험 네. 투자인데 코인은 더 말할 수 없는 고위험 그쵸. 투자인데 많이들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인이나 주식은 한두 번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저는 은행에 30년 근무를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금융인으로서 살아보니까 늦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적금으로 꼬박꼬박 모으자. 종잣돈 모으는 데는 네. 왕도가 없다. 꼬박꼬박 모으자. 이제 돈을 모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할 때 두 부류가 있어요. 네. 내 돈을 다 모으지 않는 한은 나는 집을 안 산다. 대출 끼고는 안 산다. 이런 분이 계시고 나는 대출 끼고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이 내 집 마련을 빨리 할까요? 당연히 대출을 받는 사람이 빠르겠죠. 그렇죠.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 돼요. 요즘은 청년 세대들한테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최저 금리가 1.6%까지 대출을 해줘요. 결혼해서 자녀 출생하면은 금리를 뚝 떨어뜨려 줘요. 자, 그런 대출을 이용한다든가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청년 세대들만을 위한 그때그때 이런 대출 상품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면 되고 또 특히 청년 세대들이 종잣돈을 모을 수 있게 그런 상품도 또 많이 나와요. 금리가 높은 이런 상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년 도약 계좌라든가 이런 거는 청년들을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들. 또 은행에 가서도 내 적금들로 왔어요 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친절하게 안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네. 어렵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경제 공부를 하고 금융 공부를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산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소비로 다 써버리니까 그렇죠. 내 집 마련은 항상 그 자리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의 청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종잣돈을 좀 마련하고 내가 버는 소득, 그다음 엄마 돈, 은행 대출을 합쳐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 궁금한 것들 나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은 한번 돈을 모아본 사람들이잖아요. 벌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경제나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축은 뭐 돈이 안 모이는데 요즘은 워낙 유튜브도 잘 되어 있고 보여지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눈높이는 엄청 높아졌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20대부터 생각을 해서 30, 40대에 아파트를 사는 거가 당연한 건가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20, 30대로 하여금. 근데 그런 것들은 부모님과의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오가지 않았던 친구들이 또 많더라고요. 친구한테 되물었거든요. 너희 집 자금은 상황은 어때? 집은 어떤 형태로 갖고 있어? 전세야? 아니면 매매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거야? 이런 것들 물어봤을 때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죠. 왜냐면은 부모 세대들을 보면은 그걸 자녀분들하고 터놓고 얘기를 하는
기성세대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좀 답답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소통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조금 받고 싶은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경우 조금만 지원을 받으면은 사실은 내 집 마련에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그런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려면은 사실은 평상시에 부모님하고 전화하면 다 끊어버리고 엄마 바빠 딱 이러지 말고 평상시에 부모님하고 이 소통하는 기술을 많이 연구하고 부모님한테 살갑게 좀 대하는 그게 좀 이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엄마 나 용돈 좀 줘, 아빠 용돈 좀 줘, 이 전화 말고 엄마 그렇죠. 우리는 집이 얼마짜리야? 아 우리는 대출이 얼마 있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같이 부모님이랑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참 어렵네요. 제가 아는 민혁 씨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혁 씨만큼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도 제 친구들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뉴스 같은 거 보내요. 아. 관심 가지라고. 진짜 잘하고 있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이런 적금이 있구나.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적금이 있구나. 그렇죠. 이거를 관심이 없으면 진짜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아무리 벌어도 세금으로 또 많이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축을 하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이런 적금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상품이 뭐가 있느냐 알고 드는 것과 그냥 정기적금 드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종류로 종잣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게 조금 늦더라도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저축인데 네. 저축도 효율성 있게 상품도 찾고 관심을 가져서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저축을 해라. 그렇죠. 근데 이거 누가 안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자기가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돈은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류를 조금 세 가지 꼽으라고 하면은 청년 도약계좌 첫 번째, 두 번째는 청약통장, 세 번째는 개인연금, IRP 이거 세 개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종잣돈 마련을 하면은 늦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주식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면은 주식은 소액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부부싸움 하는 1번이 배우자 몰래 주식 배우자 깜짝 놀래켜 주려고 몰래 주식 투자했다가 자기가 먼저 깜짝 놀라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라. 이거 하지 말고 이런 적금을 들자.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빠르게 가다가 자빠지면 그냥 큰 코 다치는 아, 그럼요. 건데. 그럼요. 아까 말한 거랑 이제 비슷한데 네. 조금 간략하고 딱 핵심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올해 금리 인상 인하 어떤 방향을 생각하시나요?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금리가 조금 인하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는 2.2에서 2.3% 정도인데 작년에 1.4%였거든요. 경제 성장률 목표가 지금 올라와 있고 미국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잡혀 있고 고용도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은 미국도 2분기 에서 3분기 넘어가는 이쯤에는 금리를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 올해 한두 번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조금 인하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3.5인데 3% 정도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내려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떨어지는 것만 또 기다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여쭤봤고요. 네. 자, 오늘 우리 강미적 배우님, 가수님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시고 좋은 질문 해줬는데 고부자 구독자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값진 시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저도. 제가 한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다 부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부자 채널을 통해서 많은 것들 배우고 함께 부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우리 민영님 모시고 또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지하겠습니다.